제발 좀 까먹지 마. 내가 인자 치매가 올란갑다. 정월보름을 8월보름인 줄 알고 제사 지내러 가자고 애삼촌한테 연락을 했었다 아이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를 기특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에 오랜만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어기소침했다. 해마다 8월 보름이 되면 이모들이 엄마 집에 내려와 놀다가 8월 18일엔 외삼촌 집으로 가서 외할머니 제사를 모시곤 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뜸하다가 올해 정월보름에 이모들이 친정에 다녀갔다. 이모들이 모였다 가고 나니 바로 할머니 제사가 생각난 모양이다. 이모들이 왔다 갔은 게 8월 보름인 걸로 착각했겠지. 그러고 잘못됐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면 그건 치매가 아니다. 젊은 우리도 맨날 뭐 잊어먹었고 한참 뒤에 생각난다 이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옛날 김서방 건망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이 7살, 딸이 11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산청읍에서 진주시로 이사를 했다. 조금 더 큰 도시에서 애들을 키워보고 싶어서였다. 산청에서는 친정 엄마가 애들을 돌보았는데 진주로 오니 걱정이 태산이었다. 딸은 4학년이니 지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유치원생인 아들은 마음도 여리고 내성적이라 적응을 잘할까 그것도 걱정되었다. 일단 유치원 끝나면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을 보내기로 했고 남편이 자유업이니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사무실에 데리고 있기로 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지냈을까? 퇴근해서 집으로 오니 딸만 있었다. 균이는 아빠 사무실에 있겠지 뭐. 그렇겠지 생각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애를 집에 보내야지. 왜 아직 안 보내고 데리고 있을까? 궁시렁거리며 전화를 했다. 균이 사무실 없는데 집에 안 갔나? 순간 이미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들이 알고 있는 건 유치원, 학원, 집, 아빠 사무실. 그것이 전부였다. 유치원과 학원은 아까 맞췄을 거고 사무실과 집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불길한 느낌이 이미 가슴을 절반가량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디 놀고 있겠지?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 한번 찾아보자. 남편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왔고 우리 가족의 동네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우선 집과 사무실 사이 골목골목을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다. 유치원 놀이터, 학원 근처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를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1시간 반가량을 그렇게 찾아 헤매었다. 처음에는 어디 있겠지. 설마 있겠지. 무슨 일이야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다. 목이 터져라 불러봤지만 어둠만 짙어져 갔고 대답은 공허하게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뒤흔들고 눈물은 내 몸속의 수분을 다 말려버릴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꿈이기를, 제발 꿈이기를. 이때까지 살면서 남에게 나쁜 짓 한 적 없고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님은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 아파트 놀이터의 빈 그네에 아들이 앉아있는 것만 같아 빈 그네를 와락 앉기도 했다. 그럴수록 없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후려낼 뿐이었다.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다. TV 뉴스에 간혹 나오는 유아 납치범 같은 무서운 사건들이 떠올랐고 미칠 것만 같았다. 미친 여자처럼 골목 한가운데 퍼질러 앉아서 울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넋이 빠진 나에게
남편이 말했다. 좀만 더 찾아보고 오열하던 내가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정말 나쁜 사건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다시 거리로 나갔다. 인근을 3등분하여 남편과 나 그리고 딸이 다른 방향으로 나섰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으므로 놀이터 말고 공원이나 가게 같은 것도 찾아보자고 했다. 엄마, 균이 찾았어. 균이 찾았다고. 아빠 사무실 쪽으로 갔던 딸아이가 상균이 손을 잡고 오면서 소리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헐깃거리며 쳐다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누나야, 엄마 왜 울어? 아들 녀석은 정말 이유를 모른다는 듯이 어리둥절해 있었다. 네 잃어버린 줄 알고 그랬다 아이가. 엄마, 상균이 피아노 학원 갔다 온다 카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원래 피아노 학원은 4시 정도에 끝났는데 그날은 아들이 유치원에서 놀다가 5시가 훨씬 넘어서 피아노 학원을 갔단다. 어린 마음에도 어찌해야 될까 싶어 아빠한테 아빠 나 늦었는데 피아노 학원 가지 말까? 늦어도 갈까? 물어봤단다. 아빠가 정신없이 바쁠 때라 생각 없이 갔다 오라고 말했고 아들은 아빠한테 말했으니 안심하고 피아노 학원을 갔다. 레슨을 마치고 피아노 선생님이 간식을 주셨고 간식을 먹은 아들은 아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사무실에 아빠가 안 보여서 사무실 앞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는데 누나가 울면서 자기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했다. 그제야 남편이 그때 상황이 생각났단다. 바쁜 상황에서 남편은 생각 없이 대답했고 2시간 동안 그 순간을 전혀 기억 못했던 것이다. 아들이 없어지자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다고 변명했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당신이 치매야? 치매냐고. 그렇게 중요한 걸 까먹으면 어떡해. 하지만 그날은 아들이 무사하다는 생각만으로 고마울 따름이어서 치매든 건망증이든 용서해 주기로 했다. 사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종료되었다. 건망증이나 치매가 요 정도는 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고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는 그제야 너는 단순한 착각 맞지? 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비어있는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들이 몇 개월 공부하러 갔는데 설마 그걸 까먹은 건 아니겠지? 이제는 아들의 덩치보다 작아져 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자꾸 힐끔거린다.